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최근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릎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무릎 관절 주위 인대가 경직되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줄어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소망정형외과 한창원 원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가 늦어질수록 손상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원 원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어났다고 하던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관절염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전체 인구의 한 100명 중에서 한 10명 또는 네. 15명이 관절염 환자고요. 70세 이상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관절염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년 이후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관절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폐경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원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청소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반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할 때 관절염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네, 무릎에는 이제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 아프니까 아프게 하지 말라고 연골이 있습니다. 네. 관절 연골하고 가운데 이제 반월상 연골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그 관절 연골은 아주 매끈매끈한 얼음보다 더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표면에 어떠한 손상이 일어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무릎 같은 경우를 관절 내시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관절 내시경을 보면은 정상적인 관절 연골은 아주 매끄러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관절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 손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게 되고 나중에 심하게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O자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런 관절염 환자들의 이제 보행을 보면은 O자 형태로 심하게 절개되겠습니다. 네. 걸음을 걸을 때 보면은 띠뚱띠뚱 O자 걸음을 걸고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도 좀 불편한 이런 게 돼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약하게 되는 그런 형상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네. 요즘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네. 이런 운동이나 등산 같은 활동이 혹시 네. 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요즘 같이 이제 가을 날씨에는 이제 등산을 많이 하는데요. 올라갈 때는 관절에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네. 심하게 부담은 안 됩니다. 또 근력에도 좋고 심폐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데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이 뼈와 뼈 사이에 압력이 바로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아주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가을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구부린 자세에서 이렇게 곡식을 딴다든지 일을 하면 지나친 압력이 한 곳에만 모아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쉽게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염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관절염 환자 증상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통증이 일어나겠죠. 네. 무릎에 굉장히 심한 통증, 특히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비가 온다든지 예. 이러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통증이 있고 무릎이 이제 부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뼈 같은 게 돌아다니면은 갑자기 무릎을 구부릴 수 없는 그런 잠김 현상 같은 게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체중을 많이 나가신 분들은 체중을 좀 감소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근력을 키우는 그런 자기 관리가 먼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좀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의한 다음에 물리치료나 약물요법 이런 걸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내시경으로서
부유물을 씻어내는 관절 내시경도 있고 조금 더 진행된 사람들은 이렇게 뼈를 휜 것을 교정절골술이나 줄기세포 또는 인공관절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네. 요즘은 수술보다는 네. 이 시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시술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액이 점도도 안 좋고 네. 이렇게 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일련 주사라고 해가지고 연골 주사를 놓으면은 아무래도 관절에 윤활 작용도 있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골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를 놓은 다음에 이제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심한 경우에는 더 정확한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골 주사 말고 또 네. 다른 시술법도 있나요? 네, 외래에서 간단히 체외 충격파라는 체외 충격을 주어서 관절 연골의 재생과 통증 치료, 또 혈류 공급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체외 충격파 치료도 있고요. 네. 또 무릎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이 되면은 이 손상된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체중을 부어하면서 계속 이렇게 찢어가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꼬매면은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고, 또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 연골이 심하게 이제 결손이 되는데요. 네네. 그 부위를 줄기세포가 나오게끔 다발성 천공술을 하면은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O자형으로 이렇게 변형된 분들한테는 예. 교정절골술을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주면은 그 체중이 균등하게 가기 때문에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 심한 분들은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증상이 심해가지고 걸음걸이가 O자형이거나 네.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일단은 그러한 원인이 머리에 뇌경색인지 아니면 심장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네. 그런 게 없으면은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심하게 변형된 분들한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런 우주복을 입으면은 수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이 없게 됩니다. 이런 유세의 인공관절 수술은 재질도 특수 재질도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한 10년에서 15년밖에 가지 않았지만은 네. 요새는 20년, 25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인공관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변형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인공수술 후에는 네. 후유증은 없을까요? 모든 수술에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뻗정다리도 올 수도 있고 또 골절 같은 것도 올 수도 있는데요. 요새는 수술 실기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술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굳는 뻗정다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하는 CPM이라는 기계로 지속적인 운동을 해주고 예. 또 이런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 감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 조절을 잘 하시면은 수술 후에 감염 같은 것은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좋아졌다고 자기에 맞지 않는 너무 지나친 운동을 하면은 주위에 골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적절하게 잘 상의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릎 네. 관절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릎에는 무릎 주위에 관절 연골이나 네. 이런 뼈, 인대 같은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황이라는 음식, 예. 이제 황이라는 음식은 달걀이나 마늘이나 양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무릎 관절 연골을 강화시키고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고, 또한 이 관절염 환자에서는 굴이나 철 같은 그런 음식들이 그런 중급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쌀이나 이런 호밀 같은 음식들을
론스의 히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중금속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는 그 위치상 얼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양과 높이에 따라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콧등뼈가 튀어나오거나 코끝이 처져 있거나 심지어 휘어진 코의 경우에는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한 번쯤 코 성형을 고민하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부위 코. 성형에 앞서 환자의 상태는 물론 건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주제로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 비해서 성형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잖아요. 네. 외적인 자기 관리, 콤플렉스 해결, 질병 때문에도 수술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실제로 코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흔히들 그 관상보다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코 성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남성분들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콤플렉스 해소 차원에서 수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네네. 남자분들도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의무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나요? 요즘처럼 좀 경기가 안 좋은 때는 네네. 좀 사업하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코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코를 반드덕 해달라 아니면 콧구멍이 안 보이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남성분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찾는 이유는 역시 흰코나 매부리코 같은 코의 변형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그 휜 코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휜코는 코의 중심에서 코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네네.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S자로 굽어 있는 경우를 휜코라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원인은 이 다친 이후에 제대로 교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생기는 것가 아주 많습니다. 네. 치료는 휘어진 콧뼈를 잘라내거나 절단해서 바르게 잡아준 이후에 한 1 내지 2주 정도 교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휘어진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네. 그 휘어진 뼈 위에 보형물로서 가볍게 싸줌으로써 반듯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끔 선천적으로 안면 비대칭이 심해서 코가 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형 수술 후에 코가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수술 과정이나 수술 이후에 보형물이 변유했을 때 제대로 있지 않은 경우에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안면 비대칭이 심하신 분이 원래 휜코가 있었는데 콧대가 낮으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네네. 수술 이후에 콧대가 높아지고 코끝이 높아지니까 도드라져서 성형수술하고 난 다음에 코가 휘어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코의 형태 중에 이 매부리코라는 것도 있잖아요. 매부리코는 어떤 건가요? 네, 매부리코는 코의 가운데 부분이 비대하게 융기되어서 마치 매의 부리처럼 보인다 해서 매부리코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간혹 그 마결문코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 계십니다. 네.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의 가운데 부분이 융기해서 생긴 원인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 가운데 부분이 돌출됐다는 것보다는 콧불이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죠. 콧불이나 코끝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매부리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는 서양 사람처럼 코 가운데 부분이 많이 돌출되었다. 네네. 그러면 돌출된 부분을 제거해 주면 되고요. 동양 사람들이 원인처럼 코 뿌리가 낮다든지 코끝이 낮아서 생기는 부위에는 콧대를 높여주는 융비술 그리고 코끝을 높여주는 코끝 교정술을 같이 시행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코끝
코끝 교정술과 융비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융비술과 코끝 교정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융비술은 가장 많이 하는 코술인데요. 네. 고용물을 이용해서 콧대를 높여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콧대 시작하는 부위는 우리 쌍꺼풀이 시작하는 부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코 뿌리와 코끝을 이은 직선보다도 콧대는 약 2mm 정도 낮은 그런 정도를 바람직한 코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얼굴 형태에 따라서 코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보형물은 실라스틱, 실리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어텍스나 자가 연골, 진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끝 교정술은 우리 말 그대로 콧끝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요. 우리 주먹코라고 하죠. 주먹코나 복코, 그렇지만 네. 매부리코 같이 코끝이 뭉퉁하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에 코끝을 똑바로 세워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역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가연골이나 진피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이런 형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흔히 이렇게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를 들창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들창코는 왜 생기고 또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들창코는 코를 구성하는 코뼈, 그리고 비중격, 그리고 코 날개뼈, 코끝을 콧구멍을 싸는 코죠. 네네. 뼈죠. 날개뼈, 그리고 그 위를 싸고 있는 피부, 이것이 복합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치료는 이 모든 것을 길게 만들어 줘야겠는데 비중격이나 코 날개뼈를 좀 아래쪽으로 길게 빼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네네. 문제는 그 싸고 있는 코끝 피부 있지 않습니까? 네. 피부를 충분히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자나 아니면 환자가 원하는 만큼 코를 충분히 길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코 수술한 후에 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동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리한 힘을 준다거나 그런 일을 자극을 준다거나 이를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 수술은 절개선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는데 이 절개선에 그 콧물이나 코딱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초기에는 가급적 머리를 가슴보다 높이 해서 부기가 많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는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심한 경우는 피부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삼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2주 정도는 가급적 안경 착용을 삼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최근에는 수술적인 이런 성형 말고 또 필러로 시술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필러 시술을 할 경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흔히 그런 걸 뿌띠 성형으로 많이 말하죠. 네. 그래서 필러나 이 주사, 보톡스 같은 이런 주사로서 하는 수술을 뿌띠 성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필러로 코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술보다 좀 미흡하다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관상보다 인상이 중요하다. 관상보다 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흔히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고나 변형으로 인해서 관상도 인상도 모두 안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데요. 코에 사용되는 인조 보형물에 대한 그 거부감, 아니면 수술에 더 부자연스럽게 하는 염려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것입니다. 적절히 잘 사용하면 그리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가 연골과 진피만 사용하는 무보형 코 성형이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은 물론 자가죽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코가 변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코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코 성형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에 맞는 아름다운 인상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는 요즘같이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보통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씹거나 말하는 것 같은 일상적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딱딱한 음식을 씹거나 이 악물기, 이 갈기, 턱 꿰기 등의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